네,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행정사 이승주TV의 사당동 행정사 이승주입니다. 오늘은 2025년 새해 첫 영상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좋은 일들 가득하시길 바라고요.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올 한 해 행정사 이승주TV 많이 사랑해주시고 많은 구독,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작년 12월에 이제 합격자 발표 후에 바로 개설을 해가지고 지금 이제 한 달 정도 돼가는데요. 벌써 구독자가 많이 늘고 있고 또 많은 관심을 주시고 계셔서 감사한 마음으로 지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새해 첫 영상인데요. 시험장에서의 후기. 근데 거기서 좀 특별하게 제가 조금 시험 보는 날까지 다사다난했잖아요. 이번에는 빌런을 만난 이야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제 블로그에도 썼고 아시는 분들, 제 가까운 분들은 아세요. 제가 꼭 이상하게 시험장에 가면은 빌런을 만나요. 한 번도 못 만나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항상 만나고요. 이제 공인중개사 때를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 공인중개사는 워낙 응시 인원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어떤 사람을, 이상한 사람을 만날 확률도 매우 높겠죠. 저는 좌우 앞뒤가 다 이상했어요. 공인중개사 시험 볼 때는. 바로 뒤에 있는 분은 이상하다고 하긴 좀 미안한 얘기인데 계속 너무 심하게 이제 코를 훌쩍훌쩍 거리셨어요. 그러니까 감기가 심했나 봐요. 근데 이제 1차 학개론부터 풀기 시작하면서 민법을 풀고 있는데 이분이 계속 너무 이제 훌쩍거리는 소리가 너무 크게 들려서 조금 거슬리긴 했지만 이제 그때는 1분에 한 문제씩 풀고 끝내야 되니까 뭐 그럴 겨를이 없긴 했죠. 틈틈이 이제 문제를 읽는데 계속 거슬리긴 했었어요. 근데 이분이 갑자기 손을 들더니 이제 막 울면서 더 이상 시험을 못 보겠다. 너무 아프다. 그래서 이제 중간에 나가시고 시선을 뺏었고 또 오른쪽에 계신 분이 있는데 이분은 너무 시간을 많이 두고서 다 끝내놓고 이렇게 팔짱을 끼더니 여유를 부리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와, 이분은 천재인가? 이 생각을 하면서 풀고 있었는데 갑자기 동료 3분? 한 2분 남았을 때 이제 감독관이 얘기를 해주잖아요. 갑자기 혼자 씨! 이러면서 시업비업이라는 그 욕을 하면서 다 쳐다보죠. 이제 답안 마킹을 안 했었나 봐요. 이분이 답안지 마킹을 안 하고 문제를 푼 것만 가지고 다 풀었다 이러고서 이제 팔짱을 끼고 한참 있었던 거예요. 마킹을 하다가 이분이 다 못한 거죠. 감독관님이 이제 딱 정시에 걷어가는데 이분이랑 실랑이가 시작됐어요. OMR 카드를 놓고서 싸우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감독관님이 이러면 정말 그냥 부정행위 처리한다 땡기다가 답안지가 찢어졌거든요. 근데 이분이 이제 감독관이 그냥 그 찢어진 답안지를 들고 나가려고 하니까 1교시가 끝났는데 이제 출입문을 막고서 못 나가게 하는 거예요. 뭐 울면서, 젊은 남자였거든요. 울면서 집에 가는 걸 봤고요, 제가. 한 분께서는 이제 어르신인데 한 7, 80대 되시는 것 같아요. 너무 열정적이신 건 좋은데 이제 가래를 너무 심하게 끓으셔가지고 뭐 이런 수준으로, 그래서 가래가 한 움큼 올라왔다가 다시 이걸 삼키시는 소리까지 제가 아직도 좀 너무 그 식사하시고 계신 분들께 죄송하지만 너무나 그게 이제 소리가 계속 메아리가 한참 쳐가지고 좀 힘들었던, 뭐 그걸 빌런이라고 표현하면 맞을지 모르겠지만 이제 그런 이제 모진 상황 속에서 당일에 공인중개사 동차 합격을 해가지고 공인중개사를 열심히 하고 있었죠. 그러다가 이제 이번에 행정사 이제 시험장에서 후기를 말씀을 드릴게요. 행정사도 앞서 영상을 말씀을 드렸지만 타주, 뭐 타로, 점 다 떨어진다고 했었죠. 공인중개사 때도 그랬지만 이제 그런 안 좋은 소리들을 듣고 또 시험 전날에 몸이 굉장히 아파가지고 몸을 가눌 수 없는 정도로 아팠다가 어떻게 낮에 회복을 해가지고 밤에 공부를 하고 밤을 새고 제가 시험장을 갔어요. 굉장히 컨디션이건 기분이건 다 안 좋은 상태로 갔죠. 시험장에 앉았는데 공인중개사랑은 다르게 응시 인원이 확실히 적긴 해요. 제 앞자리는 공석이었고 양옆과 뒷자리는 사람이 있었어요. 저희 시험장에서는 보통 한 시험장에 한 명 붙으면은 잘 나온다라고 하잖아요. 지금 합격률이 이제 10% 전후니까. 저희 시험장에서는 제 대각선 앞에 앉으신 분과 저랑 둘이 붙었습니다. 이분이 저랑 학원도 같이 다녔던 분인데 인사는 따로 나눈 사이는 아니고요.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이분의 뒤, 그러니까 제 옆에 이 사람이 최악의 빌런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 얘기를 할 거고 제 양옆이 다 빌런이었는데요. 제 오른쪽 빌런도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덜 매운맛으로 먼저 제 오른쪽 빌런부터 말씀드릴게요. 이 사람이 아저씨였는데요. 시험을 보면서 혼잣말로 계속 욕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 혼잣말이 시험장에 다 들리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 육성 정도의 소리로요. 어떤 식으로 예를 들냐면 시읍 비읍, 진짜 시읍 비읍을 진짜 다 표현을 해서 비송 이거 뭐였지? 시읍 비읍 계속 욕을 하는 거예요. 이건 이제 2교시 때 얘기고요. 1교시 때는 시험 중에 계속 진짜 이렇게 하품을 하더라고요. 정말 한 대 패고 싶었어요. 그렇게 해서 이 빌런도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게 했는데 사실 이 사람은 제가 별로 크게 아랑곳하지는 않았어요. 그냥 어차피 오늘 보고 말 사람이고 나만 붙으면 되니까. 근데 이제 이 왼쪽에 있는 사람이 문제였습니다. 이 왼쪽에 있는 사람은 이 오른쪽에 있는 사람보다 조금 더 아저씨였던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 이 사람이 원흉이었는데 때는 바야흐로 2교시 사무관리론을 풀고 행정사 실무법 때였어요. 한 20분 정도가 남았을 때입니다. 제가 비송사건 절차법을 비송사건 2문제를 남겨놓고 이제 행정사법 1문제를 이제
답이 딱 기억이 나서 막 미친듯이 써서 이제 비송사건을 풀려고 하는 상태였어요. 두 문자가 기억이 나야 술술 써지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비송사건을 떠올리려고 문제를 보고 있는데 어디서 들려오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윙 진동이었어요. 진동이 주기적으로 계속 울리니까 이게 사람이 미치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설마 휴대폰이겠어 라고 생각하고, 저는 제가 시험을 많이 보러 다녔기 때문에 휴대폰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하고 항상 끄고 또 확인하고 쉬는 시간에 또 확인하고 항상 이런 스타일이라 켜지도 않아요 아예. 그래서 그런 경우의 수를 미연에 방지를 하고, 당연히 그 시험장에서 휴대폰은 기본이잖아요. 근데 제 주변에서 울리니까 순간 식겁해서 저도 식은땀이 막 나는 거예요. 혹시 내 건 아니겠지? 만에 하나라는 생각이 있잖아요. 이게 미쳐가지고 혼자 켜질 수도 있는 거고. 다행히 제 건 아니었고요. 감독관이 제 양옆 그리고 제 좌우 앞뒤를 막 배회하기 시작했어요. 제 주변을 이렇게 사각형으로 이렇게 앞을 보면서 이렇게 돌더라고요. 그러다가 제 옆에 가서 이렇게 또 좌우로, 그 앞에 분한테 가서 이렇게 좌우로. 근데 제 대각선 앞에 있는 분, 이분이 1교시가 끝날 때 답안 작성이 좀 늦게 끝나셨나봐요. 답안 제출이 좀 늦으니까 이 감독관이 약간 얼굴이 붉히신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 먼저 타겟이 됐는지 이분 가방을 뒤지겠다라고 하면서 가방을 꺼내더라고요, 감독관이. 근데 이분은 이제 핸드폰이 본인 게 아닌 걸 확인이 되니까 그냥 당연히 집중을 하셔서 쓰셨겠죠. 이게 행정사 답안지는 정말 잡생각 없이 막 미친듯이 쓰다가 땡 하고 나오면은 끝나는 시험이기 때문에 다른 생각할 겨를이 없는데, 지금 그 상황에서 이제 20분 동안 휴대폰이 미친듯이 진동이 울렸던 거예요. 근데 이게 점점 짜증이 나기 시작하고 생각이 막 안 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나 지금 이거 못 쓰면 끝난다, 죽는다 라는 생각으로 진짜 이순신 장군 있잖아요. 죽고자 하면 산다. 필생직사의 마음으로 떠올렸어요. 다른 생각 아무것도 안 하고. 딱 두 문자가 떠오르는 순간 미친듯이 써내려가기 시작했는데, 그러는 와중에도 계속 핸드폰은 울렸죠. 진동이 울렸어요. 이게 핸드폰인지 몰랐지만. 그러다가 저에 대한 의심도 끝났고, 감독관도 결국에는 누군지 못 찾았어요. 이제 이 사람의 있는 좌우 앞뒤, 그러니까 제가 오른쪽이었고 이 앞에 분 그리고 옆에 분, 이 뒤에 분까지 다 피해를 보기 시작하고 있는 상황이었죠. 그렇게 답안 작성을 했는데, 이제 비송 마지막 문제가, 이것도 제가 외우고 있었던, 완벽하게 외웠던, 그리고 모의고사 때도 봤었던, 고득점을 했었던 모의고사 때 그런 문항이었는데, 두 문자가 정확하게 소목차까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미쳐버리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목차를 약간 중목차까지만 쓰고, 소목차는 제가 기억나는 것만 순서대로 막 썼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뭐 나쁜 점수를 받진 않았지만, 그 사람이 아니었다면 더 높은 점수로, 더 높은 등수로 합격할 수 있었을 건 확실해요. 어쨌든 합격을 했으니까 지금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건데, 만약에 불합격했으면 진짜 평생 이 사람 사진 찾아가지고 마루타로 저주했을 것 같아요, 정말. 그리고 이 사람은 결과적으로 양쪽의 빌런은 합격자 환영해서 못 봤습니다. 이 사람들은 합격을 못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솔직히 좀 나쁜 생각도 했는데 못 봤어요, 이 사람들은. 근데 피해를 봤던 저와 제 대각선 앞에 계신 분은 합격을 했고, 그분은 근데 그 얘기는 안 하시더라고요. 이 시험장에서의 빌런 썰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어떻게 알게 됐냐면, 시험을 다 보고 제 답안지 제출을 하고서 나가려고 하는데, 이 아저씨가, 이 왼쪽에 있는 빌런이 가방을 끌면서 자기 꺼내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알았죠. 근데 이제 감독관이 두 명이었는데, 선임 감독관이 아저씨였는데, 이 아저씨한테 와서 원래 규정이 이렇게 울렸으면 답안지를 받지 않고 그냥 퇴실 조치인데, 뭐 법이 바뀌었대요. 그래서 규정상 퇴실은 안 하니까 그냥 가시라고 하면서 웃으면서 자기들끼리 사담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저씨한테 뭐라고 할까? 라고 고민하다가 어쨌든 제 답안지 제출했고 끝났고 시험은 다 봤으니까, 남자분들 아시겠지만 화생방 훈련할 때 1초라도 빨리 나가고 싶죠. 그리고 군대에서 저녁일 날 뒤도 안 돌아보고 빨리 나가고 싶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시험장 문을 빨리 열고 나가고 싶었어요. 이 해방감과 이 끝났다는 성취감 때문에 이 아저씨가 사실 눈에 들어오지는 않았거든요. 나가려고 하는데 이제 감독관이 와가지고 저한테 말을 걸더라고요. 후임 감독관이 불편하셨죠? 죄송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한테. 그래서 네, 불편했다, 그리고 불쾌한 표정을 지으면서 불편했다라고 정색을 하고 나갔어요. 그랬는데 시험을 보고 나와서 시간이 지날수록 계속 불안했던 거 한 가지가 있는데, 보통 시간이 부족하면 부족했지 시간이 남을 수가 없어요. 정상적으로 답안을 아는 걸 다 썼다면. 그리고 모르는 것도 어떻게든 마지막까지 한 글자라도 더 써야 되는 게 국룰이에요. 제가 아무리 짜내고 짜내서 다 써도 한 3분이 남은 거예요, 시간이. 보론까지 다 채워 넣었는데도. 그래서 큰일 났다 이거. 핸드폰은 계속 옆자리에서 울리고 있고, 이거 진짜 떨어지겠는데? 이거 어떡하지? 근데 더 쓸 게 없는데? 이러다가 이제 감독관이, 제가 앉아있으니까 이렇게 다 쓰고 펜 내려놓으니까 걷어갈까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걷어가지 말라고. 그리고 앉아서 보고 있었는데 더 쓸 게 없어서 3분이 남았다는 게 사실 저는 조금 너무 의아해서 2달 동안 발표할 때까지 너무너무 불안했던 기억이 있어요. 사실 시험을 볼 때도 제가 유예생 때는 모의고사를 참석을 했잖아요. 모의고사를 봤을 때 정말 그때는 아는 문제들만 나왔을 때는 시간이 남았었는데, 이번에 아는 문제들만 나온 게 아니라 이제 시험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브리타도 있었고 어려운 문제들이 조금 있었는데, 이걸 다 썼는데도 시간이 남았다?
이상한데? 라고 계속 이제 조금 제 마음이 많이 불안하긴 했었죠. 이제 그거는 어쨌든 합격을 했으니까 그런 불안감에 2달을 많이 시달렸다라는 부분이 있었고, 어쨌든 이 빌런 아저씨는 결과적으로 퇴실 조치도 안 당하고 답안지를 정상적으로 냈습니다. 하늘이 지켜보셨는지, 하늘이 감동을 하셨는지 저와 그 빌런 앞에 있는 그 대각선 아저씨 둘만 합격을 했다라는 내용으로 이렇게 해피엔딩으로 시험장에서 빌런 만난 썰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시험장에서 변수가 굉장히 많아요. 모든 사람들이 나와 같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예의를 차리고 뭐 그런 거 없어요. 자기만 살면 돼요. 그날 한 번만 보면 되고 나만 합격하면 되자라는 마인드이기 때문에 다들 죽기 살기로 임하고, 또 평소에 습관이 어떤 개떡 같은 습관을 갖고 있을지도 모르고 얼마나 부주의하고 무례한 사람이 옆자리 혹은 뒷자리, 앞자리에 앉을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을 하는 게, 그 사람이랑 뭐 다툴 필요는 없고요. 이런 사람이 올 수 있다라는 마음가짐, 그리고 죽을 때까지 난 죽어도 내 시험지와 답안지만 쓰고 나온다라는 그 일념, 그거를 가지셔야 된다는 게 가장 중요한 오늘의 핵심이지 않을까. 그리고 제가 좀 유독 그럴 때 좀 시련이 많은 편이에요. 항상 무슨 큰일을 치를 때는 꼭 정상적으로 한 번에 되는 게 없고, 꼭 한 번에 무탈하게 되는 게 없고, 항상 시련을 만나건 방해물을 만나건 나쁜 사람을 만나건 꼭 그렇게 해서 그 산을 넘고서 합격을 하거나 성취를 하더라고요. 참 이상한데, 감사한 건 항상 좋은 성취를 이겨내면 항상 주시긴 하더라고요. 성취를 받곤 했는데 2달 동안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내가 만약에 합격하면 나 반드시 이거를 얘기한다 라고 이제 일을 갈고 있었는데, 합격을 해가지고 제가 이제 오늘 이 영상을 드디어 찍을 수 있게 됐습니다. 사실 객관식 시험 1차 시험 같은 경우는 빌런이 있건 말건 크게 상관이 없어요. 뭐 다리 떠는 사람, 어떤 사람, 별 사람 다 있어도 1차는 사실 그렇게 긴장감이 없어요. 왜냐면 합격률이 워낙 높고 조금만 공부하시면 합격을 할 수가 있어요, 아직까지. 2차가 진검승부니까 이제 2차가 가장 중요하고 또 많이 예민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 좀 주의를 많이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시험 보시는 분들, 준비하시는 분들, 그리고 혹은 본인이 빌런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시고 불필요한 불쾌한 일들 만들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비록 빌런을 만나서 그 산을 넘어서 합격을 했지만, 다른 분들, 시험을 보실 분들, 이제 후배 행정사가 되실 분들은 빌런을 만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는 마음으로 영상을 찍었습니다. 오늘 영상도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좋은 내용 가지고 만나도록 하고요. 선행을 많이 베푸는 이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날게요.